거대한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베이징 천안문광장 한복판에서 한 무리의 학자들이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2002년 2월 28일 그날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경강사지 연구중심이라는 곳에서 역사를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동북경간 역사여 현산계열 연구공정 줄여서 동북공정이라 부르는 이 사업은 겉으로는 학술 연구를 표방했지만 그 속내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구려 발해 고조선까지 우리 한민족의 5천년 역사를 통째로 중국의 지방 역사로 편입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국 친구가 불고기는 원래 중국 음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느끼는 그 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건 불고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 자체를 빼앗으려는 시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정복사가 중국 교과서에는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건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5년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부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사 전쟁이에요. 중국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남의 나라 역사를 자기 것이라 우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베이징의 권력자들이 바라보는 세계 지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만주벌판은 단순한 동북 삼선이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취약한 허리 부분이자 언제든 갈라질 수 있는 위험한 균열입니다. 그 균열의 한쪽 끝에는 백두산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위에는 200백만 조선족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열이에요. 소련이 무너지고 유고슬라비아가 갈라지는 걸 생생하게 목격한 그들에게 다민족 국가의 분열은 고차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중국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우리 역사를 훔치려 하는지 그 은밀한 진짜 이유를 남김없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동북공정의 첫 번째 풀이는 중국이 내세우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해요.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과거의 일은 전부 중국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한때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도 발해도 심지어 고조선까지 전부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 돼버립니다. 마치 지금 내 집 마당에서 예전에 살던 사람의 족보까지 내 가문이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여기에 영토주권론이라는 또 하나의 논리가 더해집니다. 오늘날 중국 영토에 속하는 땅이라면 그 땅 위에서 세워진 모든 나라는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두 가지 논리를 조합하면 중국에게 역사란 곧 영토의 부속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논리를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중국 안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티베트, 위구르, 몽골, 그리고 조선족까지 각자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가진 민족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강제로 묶여 있는 겁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15개 공화국으로 쪼개지는 광경을 본 중국 공산당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티베트가 독립하겠다고 나서면 다음은 위구르, 그 다음은 내몽골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해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꺼내든 무기가 바로 역사통학이었습니다. 네 조상도 원래 중국 사람이었으니까 너도 중국 사람이라는 논리를 역사교과서에 새겨 넣으려 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닙니다. 55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의지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정치적 기획이에요. 그 중에서도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에게 특별히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국경 너머에 모국이 존재하는 민족이거든요. 1990년대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물밀듯이 동북 삼섬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한국 드라마가 퍼져나가면서 조선족 사회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조선족 청년들은 한국으로 일하러 떠나고 남은 이들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눈에는 이게 끔찍한 악몽처럼 보였을 겁니다. 2100만 조선족이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동북 삼성이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북공정은 조선족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조상인 고구려는 중국 왕조였고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중국인이었다는 세뇌작전이에요.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동북공정의 두 번째 숨겨진 목적은 바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포입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만약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그 통일된 한국이 간도 문제를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도 아시죠? 지금의 중국 워병 지역, 백두산 너머 그 광활한 땅 말입니다. 1909년 일본이 대한제국이 동의 없이 중국과 몰래 맺은 간도협약으로 빼앗긴 우리 땅이에요. 국제법적으로 이 협약은 당사자인 대한제국이 빠져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통일 한국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날 중국은 동북 삼성 전체가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밀리 역사적 논리를 깔아둔 겁니다. 고구려는 원래 중국 나라였으니 그 땅도 원래 중국 땅이었다는 주장을 학문적 외피로 포장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야심입니다. 204년 중국은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끝난 207년 이후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학술연구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중국은 이제 문화전쟁의 전선을 전방위로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 중국의 한 유명 게임 회사가 한복을 명나라 전통 의상이라며 자국 이용자들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한국 유저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자 이 회사는 사과는커녕 한국 서비스를 아예 종료해버렸어요. 2021년에는 중국 최대 포털에서 김치를 파우차이라는 중국 절임 채소의 일종이라고 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밥상에 오른 김치가 하루아침에 중국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조선족 여성의 한복을 입고 중국 56개 민족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 화면을 보며 수많은 한국인들이 분노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시작된 공정이 문화음식 의복 심지어 인물까지 삼키는 문화공정으로 진화한 겁니다. 중국의 한 포털에서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조선족 출신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까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시인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왜곡입니다. 중국은 고구려가 쌓은 성벽을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교묘하게 편입시키고 있어요. 레오닝성 단둥의 호산산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성은 분명 고구려가 쌓은 것인데 중국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안내판을 보며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뻗어 있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박물관의 전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린성주린시 용담산성에 있는 고구려 구조물에는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설명하는 안내문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 왜곡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2004년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었고 2006년에는 이를 확대해 동북아 역사재단을 출범시켰어요. 입사 4년 8월에는 한중 양국이 역사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겠다는 구도양의 사항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중국은 그 합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교과서의 고구려를 중국사로 서술하는 분량을 오히려 늘려왔습니다. 동북공정은 2007년에 공식 종료됐다고 하지만 그건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연구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대학과 박물관으로 분산됐을 뿐 역사 왜곡은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어린이들은 교과서에서 고구려를 자국의 지방정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왜곡된 역사를 진실로 믿게 되는 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그 시절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강국이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30만 수나라 대군을 살수해서 전멸시킨 그 역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대승리입니다. 이 찬란한 역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빼앗기는 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뿌리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동북공정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복이 중국 옷이 되고 김치가 중국 음식이 되고 아리랑이 중국 민요가 되는 이 현실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동북공정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